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사주명리TV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자, 60년생 63세 남자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경자년, 김묘, 월, 병신, 일, 신은 모르고요. 자, 병술대운에 와 있습니다. 병일간의 병화전. 그러면 이건 비견이 되겠죠? 비견. 자, 그동안에 해왔던 것은 갑일간의 또 12지지와 또 그 다음에는 을일간의 12지지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번에는 병화일간의 각 12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병화일간의 비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비견은 친구도 되고 뭐 거래처, 뭐 또 형제, 뭐 지인, 뭐 손님 다 되겠죠. 그래서 이것과 관계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특히 남자분이시잖아요. 남자분은 이럴 때 좀 그 단체장이나 어떤 모임이나 그런 데에서 좀 회장을 한다거나 이렇게 우두머리 노릇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3세에 혹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 직장 다니신 분도 요즘 65세가 정년퇴직이죠. 63세니까 2년도 남았고 또 정년퇴직 미리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이제 이럴 때는 남자분들은 정치 쪽으로 많이 끼어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뭐 친구나 지인이나 무슨 어떤 동기간이든 어떤 주변의 지인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거, 거기에서 내가 정치에 뛰어든다면 그 사람들을 덕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 올해 선거였잖아요. 6월 1일날 또 1일날은 지방선거였는데 그때 혹시나 뛰어들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정치에 입문을 하는 경우가 생겼겠다 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고요. 또 이럴 때는 자식도 있잖아요. 자식이 일을 안 하고 있었다면 직장에 들어간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 경우는 또 대부분 그 어떤 그 단체에서나 아니면 어떤 일에서 뭐 사업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사업을 한다면 뭐 가게를 한다면 장사를 한다면 장사에 연결된 어떤 그 거기에 중요한 임무를 맡아서 일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떤 명예가 지금은 이제 63세잖아요. 63세니까 어떤 명예에 조금 감투를 쓰겠다. 그러니까 명예로운 일을 하겠다. 그런 것도 여러 가지겠죠. 이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또 정치계에 뛰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뭐 내 자식이 또 정치계에 뛰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미 6월 1일 날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어떤 조합장이라든가 어떤 이사라든가 어떤 승진의 아들이 승진에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어떠한 뭐 어떤 기업체라든가 거기에서 혹시나 또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될 수 있습니다. 63세라 하더라도 글쎄 제가 기업을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요. 그 위에 어떤 중요한 임무를 맡는 그런 쪽에 일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상황들이 올 수 있겠네요. 그래도 이제 이럴 때는 위에 상사라든가 또 아니면 집안의 어르신,
어르신도 살아 계실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좀 효도를 해라. 효도. 지금은 또 효도를 잘 하다가도 또 나중에 시간이 어느 정도 한 2, 3년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또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부모 말을 어길 수도 있고, 또 부모라기 좀 그렇죠. 부모 말을 어길 수도 있고, 또 상사 말을 어길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뭐 후배나 뭐 밑에 친구들이나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어떤 일을 성사가 됐잖아요. 그러면 또 대가를 치러야 되는 상황도 됩니다. 있네요. 전 남자분이시고요. 이 화일간의 유금은 정제가 되죠. 정제. 그럼 남자에게 정제는 재물도 되지만 처도 되고 여친도 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일이 이루어졌겠다. 근데 먼저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 지금 말에 와 있잖아요. 52세. 그래서 처와 관계가 불편해진다. 불편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혼수도 있겠고요. 이혼수도 있겠고요. 남자분이시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혹시 혼자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여친하고 사귀었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여친과 이렇게 헤어지는, 이혼수라기보다는 헤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여친이든 뭐 부인이든 좀 이 나이에 헤어지는 것보다는 조금 돼야 서로 소통을 해야 되겠잖아요. 뭐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된다거나 뭐 또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소통이 돼야 돼요. 이 소통이 되려면은 역지사지 이런 용어를 써서 내가 너라면, 너가 나라면 그런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 한번 해보고 이런 거에 조금 생각을 더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또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와 처와 안 좋아가지고 서로 내가 가운데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어머니 때문에 받고 또 마누라 때문에 받고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불편한 일이 생겨서 내가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머니와 물론 이제 효도도 중요하지만 사는 것은 부인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의 입장을 굉장히 많이 둬야 된다. 왜냐면 내가 편하려면 가정이 편해야 되고 가정이 편하려면 사회가 편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먼저 가정을 편안하게 해야 내가 사회에 나가서 일을 잘할 수 있지만 내가 가정이 불편해지면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일도 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정을 부인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어머니 입장도 생각해봐서 그래도 어떤 적정 수준에 맞춰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 갈등 속에서 잘 처리해 나가기를 바라고요. 또 일단 처의 입장을 무조건 조금 들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음으로 들어줘야지. 그래 겉으로만 하면 분명히 사람은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이 겉으로만 그런지 마음으로 그런지. 근데 여자들은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줘도 거기에 다 녹아 흐르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을 완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남자분들은 또 이런 게 굉장히 조금 잘 준비하셔야겠죠. 스트레스를 되게 안 받으시려면. 또 재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내가 이런 운이 왔었을 때는 거의 자기 집을 내놓고 또 다른 집에서 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저녁에만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부인과의 저녁에 들어갔다가 잠만 자고 나오는 경우, 그래서 부인과의 갈등도 또 그것 때문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다른 여자가 와서 또 부인을 서운하게 했었을 경우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 남자분들은 일단은 내가 어떤 역지사지로 공감대나 그걸 형성을 해서 소통이 잘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무진대운의 화일간에 지는 식신이 되네요. 여자분이시죠. 그럼 39세면 자식도 되고 일도 되고, 그쵸? 공부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과 관계된 일들을 하겠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대운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일에 대한 욕심도 많고, 또 어떤 투자, 재물에 대한 욕심도 많고,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나도 모르게요. 그래서 이 욕심 때문에 내가 나중에 좀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에 대한 욕심, 투자에 대한 어떤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일이 크게 벌어지기 전에 지금부터 욕심을 약간 내려라. 욕심을 일단 좀 내려놔라. 왜냐면 큰 화는 서서히 오는 거거든요. 그게 내가 알지도 못하게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미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로 재물이 또 손재수가 입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코로나를 예전에 걸렸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영상 찍기가 목이 되게 안 좋아요. 영상 찍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즘 영상을 많이 찍지를 못했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일에 투자를 해서 그거에 대한 재물을 벌었다고 제일 처음엔 생각을 해요. 근데 나중에 꼭 뒤에 오는 운이 있거든요. 그 운에 이 재물이, 그 투자한 것에 대한 재물이 나가는 경우가 꼭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더라도 불법을 저지르지 말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청약이라든가 그런 것도 내가 사는 집 하나 그거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두 개, 세 개 막 하다가 나중에 큰 손재수가 오는 상황이 되니까요. 지금부터라도 꼭 욕심을 내리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럴 때는 또 공부를 하셔요.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또 일도 솔직히 내가 행복한 일,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남을 위해서 일을 한다기보다는 자기가 행복한 일을 선택해서 하시는 것도 오히려 나에게 큰 화를 재촉하지 않는 일이 생긴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투자보다는 이 공부 쪽으로 좀 에너지를 돌리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이제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또 자식도 생길 수도 있겠죠. 자식. 그래서 늦둥이? 아니, 이때도 늦둥이라 할까? 글쎄요. 일단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식을 늦게 낳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자식을 또 볼 수 있는 운도 오겠다. 일단은 내가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욕심을 꼭 내려놓아라. 이런 말 해주고 싶고요. 일단 공부 쪽으로 에너지를 좀 쓰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한다면 내가 어떤 그 사업에 잘 되게 만들려면 어떤 거기에 대한 공부라든가 공부는 꼭 뭐 어떤 수업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쪽으로 에너지를 쓰는 것도 괜찮다. 또 자식을 가지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가 태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욕심 부리고 있을 때 자식을 갖는다 그러면 그 아이도 욕심이 많은 아이가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면 엄마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그대로 아이가 봤기 때문에, 또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태내 속에서 아빠가 하는 이야기, 아빠가 하는 행동, 엄마가 하는 감정들 다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뱃속에서 자랄 동안에, 그래서 태교가 중요한 게 뭐냐면 뱃속에서 자랄 동안에 혹시나 엄마가 나쁜 생각을 한다거나 뭐 우울증을 걸린다거나 뭐 이런 에너지들을 쓴다면 그 아이도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서요. 나중에 커서 조금 똑같은 엄마와 그런 생활 패턴으로 가게 되는 경위가 되니까 태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가지고자 하시는 분들은 태교를 정말 긍정적으로 항상 웃고 행복하고 그런 생각들만 많이 해서 이 아이가 정말 사랑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그대로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자는 태내 속에 아기를 이렇게 품고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남자분들도 아내를 속썩이게 만들면 그 정도의 자식한테 다 대물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실제 이 을목대원은 병화일간에 목생화에서 정인이 되죠. 정인.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특히 여잔데 성질이 어떤 성질이냐면 남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성질머리를 쓰고 있다. 특히 남자들도 그렇게 해서 여자들이 많이 아프고 상대방의 상처들을 많이 받는데, 여자가 무려 이런 성질을 쓴다면 남자랑 같이 산다고 나중에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면 남자분에게 조금 많이 불편해지겠죠. 남자분들이. 또 여자가 이렇게 성질을 많이 부리고 한다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럼 그 밑에 부하 직원은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어떤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이 성질 때문에 오래 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성질 죽여라. 성질 죽이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죽여야지 하면 죽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 내 성질이 이런 모양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 성질 때문에 살아가는 게 힘들다면 내가 이 성질을 이게 조화롭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성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인성 공부. 인성 공부는 뭐예요? 마음 공부겠죠. 마음 공부. 이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되게 어려운 현상국도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이 을목대원에 옮긴 집안에 또 이제 누가 돌아가시기도 하겠네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뭐 할머니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아팠을 경우에요. 건강한 어머니가 돌아가실 일은 없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혹시나 위급하게 아팠다거나 그랬을 경우는 집안에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있겠다. 어르신. 아니면 이 성질머리 때문에 어머니와 갈등이 많이 심해서 어머니와 헤어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또 새 어머니를 얻었다면 어머니와의 갈등이 있겠죠. 그래서 그 어머니와 갈등이 서로 좋아지지 않고 또 친정어머니, 그러니까 친어머니하고도 서로 헤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성질 때문에 이 성질의 에너지가 변화가 일어나 그 변화가 아주 나쁜 것을 만들게 만들거든요. 에너지가요. 그래서 이 성질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들다는 거.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되겠죠. 대부분 내가 자기도 모르는 어떤 평생 동안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이 성질 하나 때문에 남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또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또 멀어져 갈 수도 있고 이런 현상국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평생 아직 어리잖아요. 그럼 평생 동안에 내가 어떤 괴로움 속에 있다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첫째는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 성질을 많이 조화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자,
자, 이분은 이런 분들은 또 꿈도 잘 맞거든요. 꿈도 잘 맞고 또 예지력도 있고 예지력. 그럼 어떤 공부를 해야 돼요? 상담 심리나 뭐 타로도 괜찮겠죠. 타로 아니면 어떤 철학 이런 쪽으로 차라리 자기 능력을 배워서 공부해서 이 능력을 쓰면 오히려 더 좋겠죠.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상담 심리나 타로나 철학이나 또 뭐죠 사회복지 같은 거 복지학이나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철학 상담 쪽으로 더 가는 게 오히려 타로나 철학도 역학도 들어가고 명상도 들어가겠죠. 명상 이런 쪽으로 공부하시는 게 오히려 큰 도움이 되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사람들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지. 내가 이런 아까 이 성질머리를 차라리 이런 쪽으로 에너지를 쓰는 게 내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행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큰 영웅도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